네, 문제풀이를 좀 소홀히 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왜냐면 문제풀이를 평소에 시간 재고 했었으면은 솔직히 문제가 어렵든 쉽든 어떤 시간에 푸는 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지금 문제 풀면서 뭐 3분, 4분 걸린다면은 문제를 이 평소에 꾸준히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지금부터 풀면 됩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한 5주 남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에 10문제를 풀건 20문제 풀건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꼭 지금부터 풀어주셔야 되고 제가 이 말을 수능 전날에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풀어달라고. 네. 내일 수능이니까 수능부터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풀라고 할 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건 한 학생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학생은요 3등급이에요. 정말 운이 좋을 땐 2등급이 나오고 운이 나쁠 땐 4등급도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듣기를 막 5개를 틀리는 거예요. 야, 듣기 너 맨날 해라. 선생님 저 이과인데 듣기 다 맞고 싶으면 해 라고 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했더니 이제 매일매일 듣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20분씩 자기 전에 계속 듣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듣기를 되게 평소에 감이 잘 없는지 한 3개월 했는데도 2개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주부터 다 맞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전부터 다 맞기 시작했어요. 거의 6개월을 했어요, 듣기를. 매일매일 듣기를 6개월을 했는데 그제서야 다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3, 4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3이 나오고 3 상위권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2등급 왔다 갔다, 2, 3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이 친구가 이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준 400제를 풀라고 했어요. 지금 얼마나 푼지 아세요? 17회를 풀었어요. 60문제 남은 거죠. 400문제 중에서 340문제를 풀고 지금 3회가량 남았어요.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 몇 개 틀렸을까요? 여러분과 비슷해요.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선생님 이거 약간 좀 우울해지는데요. 처음에 풀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맞는 게 없고 약간 너무 난해한 지문만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이 20문제 있지만 쉬운 유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유형을 모아놓은 게 맞아요. 그리고 빈칸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 소재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1, 2등급은 편하게 풀 수 있겠지만 3, 4등급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푸니까 막 9개 맞는 거예요. 10개 중에, 20개 중에 9개 맞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죠. 50점이란 소리니까. 근데 꾹 참고 계속 푸는 거예요. 틀린 것도 보고 내가 다 답에 대한 뭐 포인트 찾고 계속 훈련한 거예요. 17회를요 5개 틀렸어요. 16회를 6개 틀렸어요. 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게 금방금방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풀다 보면은 이게 문제의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풀다 보니까 이게 최소 올라가요. 그럼 지금 어려운 유형까지 포함해서 5개 틀린다는 거는 쉬운 문제 포함해서 전체에서 5개 틀린다니까 2등급이라는 소리예요. 특히 다 맞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문제풀이가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지금 수능까지 5주가 남았고요. 그럼 여러분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 친구가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문자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문자 보냈던 거. 지금 5개 틀리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능 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수예요. 여러분 뭐 1등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2등을 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능해요. 근데 매일 해야 돼, 매일. 네, 듣기를 이과가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거의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했어요. 물론 매일매일이라고 하면 뻥이지만 힘들 때는 한 주에 3회, 또 어떨 때 한 주에 2회, 어떨 때는 6일 내내, 7일 내내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영어 놓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문제풀이 이제 5주 남았다. 매일매일 10문제 이상 20문제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사피엔스에서 5문제 해석해주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점점 더 덜 중요해집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 것이고 해석을 지금쯤이면요 완성이 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아니면 좀 많이 흔들리신 거고 좀 다시 좀 개선책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하냐? 지금은 답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많은 문제에서 요거 포인트, 요거 포인트, 요거 포인트.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숙련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문을 다 읽지 않아요. 한 문장 보잖아요? 이게 완벽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감으로 요런 느낌 나서 앞뒤 CBA 나올 것 같아. CAB 나올, 요런 느낌으로 찍고 가는 거예요. 실제 1등급들이 그래요. 1등급들 다 해석 안 해요. 요런 느낌 나겠는데, 요런 느낌 아니면 틀려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가요. 30초 만에. 순서 문제를. 그렇게 되려면요,
포인트를 많이 보는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 저기 2015년 제가 가져온 저 자료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1시간 동안에 포인트만 딱딱딱 짚어주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제가 원래 안 그랬어요. 최소한의 설명, 어떤 좀 뭔가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게끔, 많이 사고할 수 있게끔 많이 설명을 붙여주는 게 저의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포인트로 짚어서 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탁 봤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찍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시간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포인트. 첫 번째 문제풀이, 두 번째 포인트를 짚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세 번째, 단어와 해석. 오늘 단어 외우신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해석 테스트를 아직도 보는 이유는 해석이 마지막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해석은 스스로 제가 하루에 3지문씩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선생님, 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발 하시기 바랄게요. 또 이 얘기 마찬가지로 수능 전날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하세요, 오늘. 내일 수능이시니까. 오늘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은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로서 강의를 해야 강의력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강의 안 하면 어떡해요? 강의 나중에 할 때 하죠 뭐. 학생들 모이면 하지 뭐. 한 명 있으면 할 필요 없어요. 10명 정도 돼야 하죠. 10명 됐을 때 수업력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 좀 위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강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지금 저를 되게 칭찬하고 있어요. 몸이 좋지 않아요 아직. 다 나아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텐션을 유지했다. 여기에 저는 박수를 스스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5주 남았으니까요. 5주 동안요.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사피엔스 2시간 동안요.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최대한 사피엔스도 빠른 속도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포인트 찾는 훈련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1시간 반 하고 쉴 때 여러분들 저거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저 2015년 3월, 4월, 6월, 9월 순서 사유 있잖아요. 그거 푸는 시간 다시 드릴 테니까 정말 속도감 있게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걸 풀고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좀 빠른 속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피엔스요. 네, 책은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올게요. 네, 다음 시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빈칸이 여기 있는데요. 빈칸 여기 해석해야죠. 근데 지금 이 지문이 전형적으로 상대평가 시절에 전형적으로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빈칸 유형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딱 쉽게 말해서 전체를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A와 B의 관계만 알 수 있지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혀 알아챌 수 없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해석하면 되죠? 자, 이러한 조건이 아직 뭔지 몰라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결정은 빈칸이다라고 했어요. 충족되지 않았대. 지금 매순요 만나다가 아니에요. 충족시키다는 뜻이에요. 충족되지 않았대요. 결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즉이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 자, identify가 나오면 확인하다거든요. 근데 identify A, B, D, B가 나왔어요. 그때 뭔지 아세요?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동일시하다. A와 B를 동일시하다. 보세요. 자율성과 선호 만족을 동일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빈칸은요, 이 선호 만족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호 만족과 자율성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됐어요? 선호도 만족과 자율성이 어그러지는 상황.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T는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선호 만족과 자율성이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선호 만족, 자율성 이렇게 해볼게요. 같지 않은 어그러지는 상황인 거죠. 요거인 상황. 전 이 문제 풀 때 이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다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적어주시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아래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 선호가 산물일 때, 이용 가능한 정보의 산물일 때, 그리고 존재하는 소비 패턴의 산물일 때, 또 사회적인 규범의 산물일 때, 사회적인 압박의 산물일 때,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규정의 산물일 때, 이것은 이상하다. 제한하는 것, 여기 지금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제한하는 것은 이상하다. 뭐라고 제한하는 게 이상하냐면 개인적인 어떤 자유가 배타적으로 lies in하면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배타적으로 또는 정의상으로 자 선호 만족에 있다라고 제한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뭔 개소리인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밑줄에서 봤던 단어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호 만족 있나요? 방금 해석한 문장에 선호 만족 있어요, 여기? 선호 만족 있습니까? 선호 만족 있죠? 지금 선호 만족과 지금 관계가 어그러진 애가 누구예요? 자유. 여기서 개인적인 자유가 선호 만족에 있다라고 제한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다, 어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자유와 선호는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맞네, 틀리네, 이게 정확히 같은 겁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함께 노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뒤에 문장이 또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지금 제한하는 거 대절 첫 번째 대절이고요. 여기 대절이 두 번째 대절이에요. 여기 대절이 이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뒤에 뒤에 문장은 또 있어요.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라고 제한하냐면요. 현재의 선호 넣어놨어요. 그쵸? 선호가 자율성의 근거로 다뤄진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또 나왔죠, 그쵸? 선호와 자율성이 합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어디에 걸리거든요. suggest 1번, suggest 2번이니까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한이 뭐냐면 선호가 곧 자율성의 근거에서 다뤄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호와 자율성은 별개다,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오드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유와 선호의 관계는 명확히 알고 있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그거 알면 돼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뒤에 문장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한 문장 더 있어요. 자, 심지어 더 이상하다, 제한하는 거. 이상한 거니까 뭐겠어요? 선호가 자유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볼게요. 선호는 다뤄져야만 한다. 동등하게. 독립되어 그들의 어떤 기초와 어떤 결과와 또 뭐와 이유와 제공되는 그들의 지지에서 뭔 개소리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음. 패스예요, 패스. 됐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아래를 읽었어요. 아래 읽고 뽑아낸 하나의 정보가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바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갈 거예요. 위에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자, 개인적인 선호의 어떤 만족. 자, 그들의 어떤 내용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 선호의 만족은요, 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개념에, 자율성의 개념에. 여기 나왔죠. 또 나왔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자유와 선호는 어울리지 않다. 이 얘기가 맨 처음에 또 나왔어요, 지금. 반복됐어요. 하지만 우리 아직도 이 조건을 몰라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많은 선호는요, 결과인데요. 사회적 규범과 어떤 조건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만드는. 우리가 자율성과 멀어지게 하는. 똑같은 말이죠. 또 똑같은 얘기죠. 옛날 상대평가할 때 가장 유행했던 빈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다 몰라.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볼게요. 자, 개념. 자율성의 개념은요, 대신에 가리킨다. 결정을, 뭐와 연관된 완벽하게 그리고 생생한 인지, 의식, 뭐에 대한 의식이냐면 이용 가능한 기회. 어떤 기회냐면 관련성 있는, 유의미한 정보와 관련성 있는, 그리고 뭐 없이 불법적이고 초과적인 어떤 제약 없이 뭔 개소리야. 1도 이해 못하겠어요. 과정에서 선호 형성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 요거를 좀 일반화 시켜보세요. 이거 뭐의 조건이에요? 자율성은 가리켜야 한대요. 누구의 조건? 자율성은 이래야 한다. 누구의 조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자율성은 이래야 된대. 자율성은 예를 들어서 기회가 있어야 되고 뭐 마음 편해야 되고 누구의 조건이에요? 자율성의 조건 아니에요? 자율성은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선호의 조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호하는 자율성은 등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자유는 대신에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데요. 위 앞문장이요. 자유의 조건이었어요. 자율성의 조건. 근데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빈칸에 자율성이 있단 말이 나오겠어요? 없단 말이 나오겠어요? 없단 말이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자율성의 조건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선호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왜? 자율성과 선호는 등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보기 3번 자율성이 없는 걸로 표현이 나왔어요. 3번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푸는 건요. 이건 거의 석박사급 나와야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런 것만 알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 이거는 되게 뭔가 얽혀 있으면 안 되는데 선호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 배워온 거, 익숙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것이 선호가 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율성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문 속에선 그 두 개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까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뒷장에 1분 드릴 테니까 해석 진행해 주세요. 시작. 해석은 시킵니다, 제가. 네, 볼까요? 제가 이것도 시킬 거거든요. 네, 왜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신텍스를 제가 가르치잖아요. 신텍스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해석을 하는 방식, 그죠? 배웠죠, 저한테? 처음에는 해석하는 방식을 가르쳐요. 하지만 신텍스의 정말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해가 되는 문장인지 안 되는 문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내가 해석이 완벽해. 완벽한 해석했는데도 이해 안 되면은 그렇게 푸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 신텍스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신텍스 기초일 때, 고1일 때는 신텍스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제가 시키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첫 번째. 개인적 선호에 대한 충족? 네, 이렇게 묶어줘야죠. 그것의 내용과 기원이 무엇이든간에 굿! 그것은 몸에 부응하지 않는다. 네, 그 설득력 있는 개념? 그렇죠. 뭐해? 그 자율성. 자율성 또는 자유. 그렇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진우, 이거. 선호가 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물이라는 네, 소비 패턴과 사회 결과물 그리고 네. 어학 그리고 정보의 규율이 존재하면서 규율의 산물이라면 저 다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팀즈부터
네? 예, 심수부터. 이건 제한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죠. 개인들의 자유가 네. 대체적으로 놓여있다. 네. 또는 정의에 의해서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rise부터 in까지 한번 같이 봐야 돼요. 이 사이는 부사로서 지금 뼈 들어간 거예요, 지금. 빼야 돼요, 이거. 개인적 자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호 만족이 네, 선호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건 잘못되는데 네. 대체의 선호가 네, 여겨져야 한다는 것은 네. 정치적인 이슈에 정착하는 기초로 여겨지는 것은 여겨진다고 제한하는 거죠. 그쵸. 하나 빼먹었죠, 가운데 이거. 자율성에 근거해서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 자체가 문제라고.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읽고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막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걸러버려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7번입니다. 7번 빈칸이네요. 자, 7번 빈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이런 문제도 되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 나오니까 두 줄만 읽고 풀어버리려고 하다가 틀려요. 네. 이 문제는요, 전체를 다 읽어야지 좀 약간 좀 느낌이 오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편하게 좀 마지막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한번. 자,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르쳤다. 대절을. 대은 뭐죠, 그러면? 네, 가르쳐준 사실이죠, 그렇죠? 뭘 가르쳤는지. 가르친 것. 가르친 것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자, 볼게요. 그는 주장했다. 자,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한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 사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목록, 범주를, 사물의 범주를, 그 범주에 대해서 이것이 속해 있는, 이것은 뭐예요? A thing이에요, a thing. 그 사물이 속해 있는 범주를 아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주를 만들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게 뭐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범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쉽기 때문에 범주를 찾다가 틀려요. 그럼 안 되고 좀 더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보니까 앞에가 지금 W로 보이고 W를 판단해서 이걸 주제로 봐가지고 답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특정한 어떤 동물을 볼 때 우리는 인지한다. 뭘 인지하냐면요. 이것이 고양이과에 속해 있고 너는 이해할 수 있다. 뭘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것이 구분될 수 있다고 다른 동물들과. 사실 고양이과로 들어가면은 생쥐랑 다르겠지. 그렇죠? 개랑 다르겠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는요. 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하면요, 육체적인, 신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정신적이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너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는 범주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보이는 개념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카테고리가요,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알게 되는, 그 한 사물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은 안다. 어떤 거?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범주라는 게 비물질적인데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물질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비물질로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비물질로 시작해서 비물질로 끝. 다음. 자, 하지만 나와요. 뭐 특이한 게 나오나? 자, 오직 비물질적인 어떤 서브스텐스한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얻을 수 있다. 지식을. 비물질적인 것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물질적이에요? 아니죠. 비물질 끝. 딴 거 없다는 거예요. 자, 뭐 할 때? 자, 우리가 지식 얻었을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을? 어떤 거? 들을 수 없는 거.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게에 지워질 수 없는 거. 보여질 수 없는 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여기 핵심어가 뭐예요? 이 여기 전체를 공유하는 핵심어가 뭐예요? 피물질. 피물질 들어가면 찾으면 돼요. 몇 번이에요? 3번으로 보여요? 바딜리가 신체의란 뜻이거든요. 몸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단순히 신체적이지 않다, 물리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는요, 신체적이지 않다, 비물질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아래도 볼게요. 아래도 여기 계속 나와요. Not bodily acts 나오고요. 또, 여기 뭐죠? 그쵸? 뭐, 여기 음식과 공기 이딴 거는 바뀌어질 수 있지만, 지식은 바뀌어질 수 없다. 이딴 말 나오고.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알았죠? 이거 대충 보라는 소리예요. 자, 해석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자, 지식을 얻는 것은요, 어떤 신체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와 같은? 숨을 얻거나, 공기를 얻거나, 음식을 얻는 것처럼. 그쵸? 자, 일단, 공기나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가면요, 그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뭔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든가, 음식 들어가서 똥으로 나온다든가 바뀌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물을 알 때, 안다는 거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바꾸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신, 그게 뭐냐면요, 알고 있는 사물들을 비물질적인 방식도 또 나왔어요. 비물질. 그런 방식으로 아는 소울들은요, 이다 비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뭐 없죠, 그쵸? 제 해석만 해주는 것이 비물질 반복 아닙니까? 네, 비물질로 끝. 됐죠? 자, 다음 장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1분 드릴게요. 너무 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 해석하실 동안에 필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갖다 줘. 자, 이것만 적어주세요, 이것만. 네, 이게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다 적으시면 해석 시켜보겠습니다. 범주에서 시작해서 지식, 지식에서 변화 없음, 비물질, 이렇게 연결된다. 됐죠? 자, 이제 해석 시켜볼게요. 이건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첫 번째. 재윤. 네. 네, 뭐라고요? 네, 이거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그렇죠, 뭐를? 사물의 범주를 해석. 이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 전치사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러한 명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것이 포함되는 이 사물이죠. 사물이 포함되는 그러한 사물의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해보세요. 그렇죠. 이것과 다른 것들을 구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정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네. 너는 그 특정한 동물을 볼 때 네. 너는 알아챌 것이다. 그쵸, 뭐를요? 그것이 뭐뭐와 연관되다. 네, 고양이과에 belong to 하면 속하다예요. 고양이과에 속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너는 집을 것이다. 네, 이거 grab 아닌데? grasp. 이거는 이해하다, 이해하다. 파악할 것이다. 네. 그것이 어떻게 다른 동물과 distinct, 구별된다는 거.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죠? 8번 볼게요. 진우, 이거 목 맥히면은 저기 앞에 종이컵 있어요. 물 떠와서 뭐 천천히 마셔도 돼. 따뜻한.
자, 볼게요. 8번 보세요, 8번. 이거 문제 풀고, 요거 하고, 차트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딱 이런 문제 보면 솔직히 약간 풀기 싫지 않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는 주간격을 160으로 했기 때문에 더 길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실제 문제 보러 가시잖아요? 긴 문제들은 이렇게 4줄, 5줄 이렇게 읽을 때가 많거든요. 주간격을 좁혀가지고 싹 좁혀가지고 짧아 보이지 이거 읽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럼 이걸 다 읽을 것이냐? 그냥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차이니스 보여요? 차이니스? 중국 보여? 그럼 뒤에도 중국이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느낌만 보고 해석은 이따 해드릴게요. 저기 가보세요. 자, 여기 중국 있잖아요. 1번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어떤 물과 정치는 연관되어 있다. 많은 사회와.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와 연관되어 있다 했으니까 그 많은 사회는 중국이 있습니까? 중국을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럼 중국 얘기하다가 중국을 넘어선 얘기로 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 뒤에는 중국을 넘어선 얘기고 얘 앞에는 중국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 중국의 이런 거 Z 같은 거 나왔잖아요. 차이니스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중국보다 멀리 먼 얘기, 또 다른 사회, 큰 사회 얘기니까 만약에 A를 봤을 때 큰 사회면은 B보다 뒤일 것이고 중국이면은 B 앞에일 것이고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선생님 망하지 않을까요? 안 망해요, 여러분. 인간의 복합적인 사고 능력은 겁나 뛰어나요.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그것부터 키우면은 해석과 단어를 정말 중요하지 않게 버려버리니까 제가 쉽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는 3주면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강사는 이거부터 가르쳐요. 자기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다시 가볼게요. 네. 해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과 에너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go hand in hand. 자, go hand in hand. 손과 손 잡는 거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된다. 물과 문명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물이 있으면은 막 농사 지을 수 있고 막 문명이 정착하고 이런 거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볼게요. 다양한 여러 세기의 중국의 어떤 제국들은 살아남았다. 뭐뭐 하는 한 그들이 살아남는 한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홍수를 통제함으로써 홍수를 통제하면 살아남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쭉 오랜 세기 동안 유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중국 얘기인 것 같고 또 홍수 통제 요 얘기 같고 통제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생존. 요 문명의 생존 요 느낌인데 요걸로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홍수가 물인 건 아시죠? 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자, A부터 볼게요. 자, 이 생각이란 게 있었나요? 주어진 문장에? 그들이 어떤 그런 이렇게 홍수를 통제함으로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생각이란 거 어떤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았겠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런 생각의 한 가지 해석은요, 대절이다. 자, 타당한 이유란 뜻이에요. 정당화란 뜻도 있고요, 타당한 이유란 뜻도 있어요. 자, forming 하면요, 만들다, 형성하다예요. 큰 도시를 형성하는 데에 대한 타당한 이유. 첫 번째 장소에서 이것은 manage, 관리하는 것이다. 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 이건 비슷하잖아요. 중국만 없을 뿐. 홍수를 통제해가지고 문명을 유지시키는, 생존시키는. 그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대절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생각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 대절도 있고 요 대절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큰 물 프로젝트는요, 가능하게 한다. 메가시티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가시티의 등장. 중국은 넘어선 그런 다른 부분이겠죠. 그렇죠? 중국 언급 없으니까. 도시도 걷고 또 물 프로젝트는 go together. 함께 간다. 도시가 생기고 물 통제하는 프로젝트는 함께 간다. 중국 이거 통제하는 거 비슷한데 이거 A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없다는 거. 삐려볼게요. 자, 실제로 물과 정치는요, 또 관련이 있대요. 많은 사회와 문화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느낌 오죠, 그렇죠?
이거 앞엔 중국이 있겠다. 이거 뒤에는 다른 사회, 다른 시티 같은 것들이 있겠다. 이런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 C 볼게요. 자, 이러한 정치적이고 어떤 제국적인 힘은요, 잡혀진다, 단어, 보여진다, 포착된다, 단어에서, C라는 단어에서. 이거 중국이잖아. 네. 위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중국에서 어떤 홍수 통제하면서, 뭐라고 했죠? 생존했다라고 했으니까. 홍수 통제 어디 있어요? 이런, 그쵸? 힘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물이 없어요, 여기 지금. 홍수가 없어. 뒤에 있어요, 뒤에. 자, 이것은 동시에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규정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뭘 규정해요? 물을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대요. 그럼 여기 다 나왔죠? 중국, 통치, 힘, 물까지 다 나왔죠. 그럼 C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적어드릴게요. 중국에다가 통치 나오고 물도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 읽어볼게요. 여기 다 중국 얘기예요. 네, 중국어로 끝나요. 읽어볼게요. 우리 해석하는 거니까. 사실 어떤 기사, 자, 이코노미스트 2009년 기사는요, 주목했다. 뭘 주목했냐면요, 이 중국의 단어, 이 정치학 용어, 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쟁지, 이런 어떤 정치학 용어는요, 포함한데요. 캐릭터 하면요, 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문자를 포함한대요. 어떤 문자? 보이는 세 개의 drops of water, 물방울을 의미하는 세 개의 물방울이 뭐 옆에 있다? 플랫폼, 뭐 연단, 뭐 강둑, 재단 이런 거 옆에 물방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재단 같은 것들은 뭔가 통치하는 그런 기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옆에 물방울이 있으니까 아, 물과 통치가 연관되어 있다. 떠올리시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물만 떠올리면 돼요. 물 통제. 다음 볼게요. 정치학과 물 통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중국의 어떤 그 특성은 어떤 그 암시한다. 그런 것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정치와 물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중국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B로 가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세계, 다른 어떤 사회, 다른 문화도 그 물 통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물과 통제, 정치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인디드 쓴 거예요. 인디드는요, 환원 없고라고요. 같은 말에 같은 말. 네, 같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이제 뭔가 새로운 다른 사회 얘기 나오겠죠. 해석해 볼게요. 자, 사회의 어떤 사회과학에서 이게 수력학이라는 뜻입니다. 수력학의 이론. 문명의 수력학의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There's a. 자, 있다. 어떤 문명이냐면요. 그 안에서 물이 통합시키는 이 어떤 상황을 통합시키는 그리고 타당한 이유인 어떤 이유? 많은 큰 규모의 문명의 어떤 타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많은 큰 문명의 타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물과 문명은 연관되어 있다. 그거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는 볼 수 있다 그것을 자 진행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역사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소리예요. 중국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다른 사회에서도 진행이 되고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각에 대한 한 가지 해석. 무슨 생각? 물과 통치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이런 설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해석은 이쪽 다 했죠, 그죠? 아까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뒤에 해석해 주세요. 시작.
네, 진우 해보세요. 첫 번째.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해석은 네, 정당성이다. 네. 타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다. 큰 도시를 형성하는데 네, 첫 번째 장소에서 네. 그 타당한 이유가 is to manageable. 네. 그거는 물을 다루는 것이고 good. 큰큰뭐 물 프로젝트 네, 큰 물 프로젝트는 가능하지 않다. 그쵸. 거대한 도시 형성을 그쵸. 그다음에 도시들과 물이 함께 갈 수 있다. 그쵸, 그쵸.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정현. 사실 구조물 기사예요, 기사. 기사 그 경제 네. 이코노미스트, 이거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 같은 거고, 이코노미스트 잡지 2009년도에 그 기사에서 기사는 주목한다. 뭐를? 주목한다. 그 중국의 그 단어 네. 전방성에 대한 단어, 이거요? 정치. 정치에 대한 단어 단어는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 특징을 문자예요, 문자 여기서. 어떤 문자입니까? 그것이 그 모모처럼 보이고 굿.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 물방울 그쵸, 그쵸. 새 물방울처럼 보이는 연단이나 어떤 제방 옆에 있는 세 개의 물방울처럼 보이는 문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7분간 쉬고 바로 이어서 두 문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오, 꺼야지, 꺼야지.